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고농도 미세먼지는 오늘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오후 고기압의 영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일부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예 씨에 대한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공판 준비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19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 지난해 10월 재심이 확정되면서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처음으로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오염된 증거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 목록에 대해 부인하며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과 검찰 모두 쟁점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5일 공판 준비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재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이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고모부의 지시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현장 검증을 거부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도 재심 결정 당시 경찰이 허위로 수사 기록을 작성하고 영장 없이 범행을 재현하게 하는 등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개시 이후 다시 1심에서부터 유무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 48살 B씨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상에서 인양된 승용차는 기어가 중립 상태였고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았으며 바닷물이 들어찰 수 있도록 창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B씨의 명의로 보험 6곳에 가입했으며 사건 발생 3주 전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꾼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17억여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39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올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옛 전남도청 복원 같은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5.18 민중항쟁의 전국화와 세계화 등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담아 기념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기념행사위원회 출범 행사는 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 참배 뒤 민주광장으로 이동해서 공연과 행사위원회 출범 선언문 낭독이 이어집니다. AI의 위협 속에서 철새와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순천만 습지는 해마다 철새 수만 마리가 오는 만큼 AI에 대한 고민도 깊은데요. 순천시가 철새 도래지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상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AI가 나타나도 습지를 닫지 않기로 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순천시의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양채희 기자입니다. 한 해 150만 명이 찾는 순천만 습지는 AI 여파로 2014년 이후에만 3차례나 폐쇄됐습니다. 습지 인근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거나 다른 곳에서 AI가 발병해도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AI 차단을 위해서였지만 상가 피해와 순천만 이미지 하락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고병원성 AI가 나타나도 습지를 폐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새들이 오가는 곳은 통제구역, 탐방로는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AI가 발생하면 통제구역은 닫되 관리구역은 열어둔다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방침에 안이하고 지역 이기적인 발상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부 개방하면 안 되지. 일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전체가
습지인데 그러나 순천시는 탐방로에서 철새와 접촉할 가능성은 없는 데다 습지 곳곳에 소독 체계를 마련해 충분히 AI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동선 구간에 약 20개 구간을 정해서 방역 매트를 한 50장여를 설치를 했었고 또 그 자외선 차단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조류독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때맞춰 순천만 습지 주변 당농가 등이 자발적으로 농장을 옮기기로 한 것도 순천시 결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AI 바이러스가 야생과 농가를 오갈 우려가 한층 줄었기 때문입니다. 철새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류독감이 걸릴 수가 있고 또 저희 농가로 인해서 또 조류독감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AI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바뀌면 도지사에게 습지 폐쇄 권한이 있어서 시 방침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SOP상에서 도지사가 방역 관리 대상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폐쇄 방침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AI를 예방하고 철새 도래지를 연중 개방하겠다는 순천시의 실험이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안구건조증과 결막염, 비염과 천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사흘 전 잠시 외출했던 이정화 씨. 집에 돌아온 뒤 눈이 따갑고 충혈되는 결막염 증세가 계속되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증세가 나타난 거 보면 미세먼지 관련일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눈까지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눈 주변에 달라붙어 가려움을 일으키거나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 20, 30% 정도 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증상이 이제 먼지가 많다 보니까 건조증도 심해지고 또 이제 알러지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봄철 환절기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기침과 가래, 목 따가움 등 호흡기 관련 질환자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비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 큽니다. 비염 환자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좀 더 힘드네요. 목도 아프고 코도 좀 안 좋고 피부도 가렵고. 최악의 미세먼지는 그나마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북동풍이 불면서 그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날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개인 건강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일주일 동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광주시 지역에 긴급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광주시는 오늘 시청에서 시의회와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주요 기관장들과 환경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차량 운행 제한 조례 제정과 차량 이부제 민간 부문 참여 홍보 방안, 취약계층 보호와 도로 청소 강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건설공사 현장과 대기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모두 3,000여 곳으로 폐기물 불법 소각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생활 주변 대기 배출 사업장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도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1,600곳을 점검해서 1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광주 동구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교실에서는 소모품 교체와 구조, 응급조치 등 자가운전자를 위한 기초 정비법과 관리 요령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공원 텃밭을 분양합니다. 혁신도시 4곳에 위치한 공원 텃밭은 3평 정도의 340개 구획으로 구획당 분양 대금은 5만 원이며 오는 11일부터 선착순 분양합니다. 영광군이 가공식품 업체 등 3개사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영광군은 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주식회사 푸드킹 등 3개사는 대마산업단지에 591억 원을 투자해서 15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곡성군이 경로당을 순회하며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성 치매안심센터는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종류와 치매 의심 증상을 소개하고 치매안심센터 이용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답답한 공기에 봄 날씨를 만끽하기 어렵죠.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늦은 오후부터는 깨끗한 동풍이 불어와 먼지를 밀어내겠고요.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낮에는 연무나 방무로 남는 곳도 많겠고요. 한편 해안가를 따라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3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소폭 떨어집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아침 기온이 3.5도로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 12도, 담양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순천 16도, 여수는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 9도, 강진 12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 등 도서 지역은 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남서 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요. 휴일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와 한국전력이 함께하는 KBS 교향악단 특별연주회가 어제 한전 한빛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KBS 교향악단 윤현진 씨의 지휘로 소프라노 김성현, 바이올린 박강현 등이 출연했습니다.